(2021년 10월 23일) 이정훈입니다. 화천대유 사건 40번째. 이재명 씨에 대해서 사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이다라고 보십니까? 저는 꾼들에게 이용당한 겁쟁이, 비겁자라고 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화면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 국감장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하고 이재명 후보가 문답하는 겁니다. 심상정 씨가 묻죠. 유동규 씨는 우리 지사님이 임명한 거 맞죠? 그랬더니 그 말 잘하는 이재명 씨가 아니 떠든거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게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심 의원이 아니 지사님 제 질문에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니까 임명을 했는지 아니면 제 권한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제 권한인지를 잘 모르겠대요. 성남시장 안 했어? 지사님이 임명하신 거 아닙니까 하니까 제가 사인을 했는지 제가 권한을 저한테 있었던 건지 본부장 임명 권한이 누구한테 있는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와 이렇게 오리발 내밀지도 않아요.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게 있을 수 있죠. 책임지실 수 있어요? 그거 지금까지 그렇게 논란이 되는데 그 내용도 확인 안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제가 지금 자료를 구할 수 없다니까요. 이렇게 답변합니다. 이재명이라잖아요. 이재명이 사이다라고? 이재명이 사이다 발언할 때 있죠. 922억 원 환수해가지고 초과이익 환수해갔다고 자랑할 때 지사 선거 나와갖고 김포에서 연설할 때 보면 불덩어리 할 때는 거침없죠. 네, 잘난 거 자랑할 때는 거침없죠. 근데 이런 질문 나오니까 남자답기도 못하고 버벅거리네. 고의로 버벅거리네. 이재명 씨 대통령 후보 됐는데 서울현충 오늘 참배 안 합니다. 왜? 이승만과 박정희 묘소가 있어 싫다는 겁니다. 김대중과 김영삼 묘소가 있어도 이승만 박정희 묘소에 가기 싫어서 못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전에도 보게 되면 최규하 전 대통령 묘소만 있는 대전 현충원만 참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광주 망월동을 참배하고 노무현 묘소 봉화마을을 참배합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되고 나서 첫 일정으로 5.18 광주묘역을 방문했어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이 나라의 민주주의는 광주의 피로 만들어진 걸 겁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광주의 피로만 만들어졌습니까? 6.25 전쟁 때 격전을 치른 대한민국 군인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졌지. 그 후에 만들어진 게 광주가 좀 일조를 했는지 몰라도 어떻게 광주만 내세워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단군이 만들어서 지금까지 왔지 자기 아버지가 세웠다고 내 집안 세웠다고 하면 그거 엉터리 아닌가요? 많은 사람들이 광주로 인해 인생을 바꿨는데 제가 바로 그런 사람 중에 하나다. 아니 이 양반이 광주 때 뭐 했다고. 광주 때 뭐 했다고. 소년공하고 뭐 검정고시나 공부했겠지. 저도 광주 때 기억이 납니다. 저는 재수하고 있었어요. 광주의 진상을 알고 민주주의가 살아있는 공정한 세상을 만들지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방명록에다가는 민주주의는 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만들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님들의 희생을 기억하겠습니다. 네. 인민민주주의로 가고 있는 이재명 노선을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 시민들은 돼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윤석열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했죠. 그가 뭐 전두환 평가한 거는 놀랍지도 않다. 그는 민주주의 인권과 평화를 위해서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았고 민중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민주주의 체제 속에서 혜택만 누렸던 사람이다. 아니 광주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모르지만 그 참여도 하지 않은 이재명이가 그거 다 누려갖고 그 후에 자기 그 틈에 고시 공부하고 판사 아니 변호사였고 하면서 혜택은 자기가 누려놓고 남만 누렸다 그래. 살인강도도 살인강도를 했다는 사실만 빼면 좋은 사람일 수 있다. 무슨 말씀을 더 드리겠느냐. 이게 살인강도란 얘기예요. 윤석열 씨가. 참 비유를 해도. 그럼 대장동 게이트는 이재명이 꺼내 하면 왜 이렇게 반발을 하는 거죠?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예우가 바탈냈으니 전두환 씨라고 하겠다. 전두환은 내란 범죄의 수괴이고 집단 학살범이다. 이거 굉장히 따져봐야 합니다. 내란 범죄는 말할 수 있어요. 국민을 지키라는 총칼로 주권자인 국민을 집단 살상한 용서할 수 없는 학살 반란범이다. 학살. 어떤 학살? 국가폭력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를 배제하고 살아있는 한 반드시 처벌하고 영원히 배상하고
진상규명에 기록해야 된다. 이 전두환 씨의 문제는 이렇게 보시면 제일 쉬울 겁니다. 전두환 씨가 집권하고 난 다음에 이제 말년에 대통령 간선으로 노태우한테 주려고 그랬죠. 근데 6월 사태가 터지면서 굉장히 시위가 있으니까 직선제로 갑니다. 그래서 노태우가 되도록 도와주죠. 그때 양김이 합세해서 단일화됐으면 이길 수 있었는데 단일화 못하죠. 단일화 못하도록 김대중한테도 돈을 주고 김영삼은 자기 돈이 있으니까 이렇게 분열을 시켜버리죠. 그래서 끝까지 김대중 씨가 비판적 단일화를 거부하면서 그래서 양김이 3기까지 다 나와버리니까 노태우가 당선됩니다. 노태우가 집권을 하고 가요. 근데 노태우 씨도 전두환한테 받은 돈을 다 못 썼어요. 그걸 대통령 있으면서 경호실 경립과장한테 관리를 시킵니다. 경호실장이 관리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쭉 지내다가 또 정권이 바뀝니다. 그때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니까 노태우 씨는 김영삼을 지지해 줍니다. 또 기회에 또 돈을 주죠. 그리고 일부는 또 누구한테 주느냐? 나중에 김대중이 시인한 갈 때는 20억을 김대중한테 줍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때 김영삼이 이기죠. 그래서 김영삼이 쭉 가는데 김영삼 씨가 이제 몇 가지 문제에 부닥치게 돼요. 그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이 금융실명제라는 걸 해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만듭니다. 그러고 있다가 이 노태우 돈을 관리하던 은행에 넣어놨는데 그 은행에서 차명된 걸 본명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게 문제가 되는데 그게 터져 나옵니다. 박계된 의원이 딱 터트립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와, 이 돈이 노태우 비자금 남은 거네 대선 자금에 시끄러워집니다. 막 터지니까 자금에 대한 조사가 들어가죠. 그럼 들어가게 되면 누가 나와? 이 돈은 일부 받은 게 누구예요? 김대중이. 김대중이가 나 20억 받았어 하고 시인합니다. 겁을 먹죠. 그러니까 김영삼 너는 뭐야? 이러고 나옵니다. 김영삼 씨도 그때 홍인길 씨가 나는 너가 한 건 깃털이고 몸통은 따로 있어 그래갖고 막 커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5.18 특별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전노한테 책임을 넘기는 식으로 해서 몰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불소급의 원칙을 어기면서 전노를 5.18로 잡아넣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전두환 씨가 갑자기 5.18 주범으로 몰리게 되는 거죠. 5.18을 눌렀다는 사람으로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5.18 때 죽은 사람들을 글쎄 보기 어떤 사람 폭도라 그러는데 그걸 그 사람들 한 걸 집단 학살로 보는 사람도 있고 이게 양론이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밀어붙입니다. 네. 그래서 학살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렇게 한 거죠. 그리고 나서 민주열사 묘역이 있고 땅에 박혀있는 전두환 기념비를 밟았습니다. 이재명은. 그러면서 윤석열도 여기를 지나갔느냐. 존경하는 군인이 밟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했죠. 네. 이 기념비는 뭐 광주에 있던 것도 아니고 전남 담양에 그때 아마 거기서 뭐 하룻밤 잤나? 그래서 방문했던 걸 기념해서 세워놨던 건데 그걸 광주에 갖고 와서 망월동 묘역파에 놓고 밟으라라고 해놓은 거죠. 네. 그렇게 하면 힘 있을 때 덤비지 왜 다 날아간다 이렇게 덤비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밟으면서 대장동 게이트에 대해서는 뭐 이리저리 회피하는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극도로 흥분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씨는 페이스북에다가 홀로코스트법 제정해서 처벌해야 된다. 우리도. 유럽에는 홀로코스트 부인법이 있어서 2차 대전이 끝난 지금에도 나치를 찬양하거나 나치 범죄를 부인하는 이들을 처벌한다. 이렇게죠. 한국판 홀로코스트 부정처벌법이 필요하다. 네. 계속 과거사를 어떻게 하지 못하게는 법을 만들자. 네. 이렇게 가죠. 이 양반의 역사 인식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제 질문이 이겁니다. 이재명한테 주는 질문입니다. 그래, 좋다 이거지. 5.18 이후에 전두환이 대통령 됐기 때문에 5.18이 전두환 책임이라면 성남시장으로 이재명이 있을 때 터져나온 대장동 게이트는 누구 책임이요? 응? 지금 5.18에 대해서는 당시 계엄사령관으로서 계엄군을 총지휘했던 이희성 씨가 이제는 뭐 연세가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그건 내 책임이고 내가 지휘했던 거고 정승화 계엄사령관 잡아들이는 12.12는 기무사령관 보안사령관으로 했던 전두환 책임이라고 딱 부러지게 얘기한 바가 있는데 이 5.18 광주를 전두환 책임이라고 주장했던 거는 북한에 있던 공산주의자들하고 주사파들입니다. 그 주장 근거도 없이 따라가는 게 누굽니까? 자, 지금 이 화면에 나온 이 서류 하나 봐주십시오. 맨 오른쪽에 시장되었고 누구 사인이 돼 있습니까? 그 밑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그럼 밑에 이 서류가 뭐의 서류입니까? 이런데도 대장동 게이트는 이재명이 책임이 없나요? 왜 이동규에 다 떠넘기려고 하죠? 그리고 이승만 박정희를 부정하면은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 뭐 5대 대통령 이런 사람인데 그러면 부인하게 되는 사람은 대한민국 대통령 하지 말아야죠. 새로운 나라를 세워야지.
김대중 노무현만 계승하는 나라를 세우거나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을 노리지 말고 뭐 XX공화국 초대 대통령을 하든지, 응? 그리고 이 사람이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이승만과 박정희, 전두환 때 세운 법은 지킬 거예요? 그거 다 부정할 거예요? 그럼 새로운 나라 세우라 이겁니다. 왜 대한민국 땅에서 대통령 되겠다 그래? 이렇게 광주를 방문했던 이재명 씨는 봉화마을에 가서 노무현 묘소를 참배했습니다. 그리고 방명록에 반칙과 특권이 없는 세상을 그린 노 전 대통령의 길을 따르겠다. 어떤 길을 따르겠다는 거죠? 노 전 대통령 길도 여러 가지인데. 근데 여기 수행했던 전재수 의원이 전화기를 권양숙 여사를 맞았는데, 권 여사가 어려운 이야기를 알아듣기 쉬운 비유로 표현하는 것만 봐도 노 전 대통령과 이재명 씨는 닮았다. 내년 3월 9일 대선에서 확실하게 이재명 후보를 찍겠다. 대선이 끝난 후 대통령이 돼서 다시 한번 방문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재명 씨는 기자들에게 사실 권 여사께는 내가 매년 빠지지 않고 여기에 인사를 오는데 공개를 다 안 했지만 올 때마다 젊었을 때 남편을 많이 닮았다라고 하신다. 그리고 부러지지 않을까 걱정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다 그랬습니다. 권 여사가 이재명을 보고 부러지지 않을까 염려된다는 얘기를 많이 했답니다. 참 사람들이 보는 눈은 비슷하죠. 부러진다면 뭐가 부러지는 걸까요? 제가 검경한 모든 상황에 대비하라고 했습니다. 5.18은 전두환이 책임지라 그래놓고 대장동을 책임지지 못하겠다는 사람은 괜찮을까요? 대장동은 설계는 했지만 배임이 아니라고 하면 그게 진짜 대장부인가요? 선택적 역사인식. 나는 대한민국 대통령을 하는데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을 이어가는 건 아니다. 아유, 그건 좋더라도 1, 2, 3대 5대로 내려온 20대는 받아야 될 거만. 그럼 서로 공곡을 하든지. 그래 놓고 휘어지면 그건 정당한 거고 또 부러지면 그건 옳은 건가요? 광주가 홀로코스트라고 한다면요. 그 전에 있었던 더 많은 이가 희생된 제주 4.3은 뭐고 여수는 뭡니까? 그것도 홀로코스트인가요? 그러면 6.25 때 많은 우리 국민들이 희생된 건 뭔가요? 진짜 짧은 역사인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북한이 했던 홀로코스트에 대해서 이재명이 단 한마디라도 얘기했나요? 김일성, 김정은, 김정은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못하는 이가 대한민국 경제를 살려내고 단임을 해갖고 이렇게 정권 교체가 가능한 나라로 만들어 놓은 사람한테 나이도 많은데 그렇게 덤벼. 이게 대한민국 대통령감이 이거밖에 안 됩니까? 유동규 공소장을 보게 되면 이재명은 유동규 등 이런 꾼들에게 이용당하고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그들을 지배하고 통제하면서 해야 되는데 근데 이들은 녹음 파일까지 만들어놨으니 이재명 씨는 빼도 박도 못합니다. 꾼들을 지배해야 되는데 존경받지도 못했으니 먼 훗날 대장동에 어떤 비석이 놓고 밟으러 가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참 부러지는 일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권 여사가 부러지지 말라고 했다는데 글쎄 그분들 뭐가 짚히는 게 있어 그랬겠죠. 대한민국 대통령은 훨씬 더 강력하고 현명해야 됩니다. 저희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